미국 FDA에서 광노화 치료제로 정식 승인을 하게 돼요. 안티에이징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으로 갑자기 해성처럼 딱 등장을 하게 된 거잖아요. 알고 봤더니 사실은 젊어지게 하는 마법의 약. 피부 홈케어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성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한 가지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뭔데요? 뭐냐면 원장님 저 고민이 생겼잖아요. 친구가 저보고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냐요. 너무 충격 먹었잖아요. 아 근데 원래 로션밖에 안 바르긴 해요 제가. 그러면 로션밖에 안 바른다고 하니까 이거 한번 발라볼래요? 그게 뭔데요? 이거 레티놀 화장품. 그거 화장품이잖아요. 이걸로도 젊어질 수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레티놀은 제가 피부 홈케어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성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레티놀이 실제로 피부 노화를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고 이미 진행된 피부 노화를 좀 되돌려주는 효과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레티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게요. 자, 일단 레티놀을 바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좀 쉽게 보여드리려고 사진 2장을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이게 레티놀을 바르기 전이고 바른 후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한번 찾아봐봐요. 주름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피부가 탄탄해 보이기도 하고 피부톤도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이전에 이렇게 색소 때문에 얼룩덜룩했던 게 뭔가 좀 밝아졌죠? 진짜 그렇게 보이네요. 이게 다 레티놀 효과예요? 맞아요. 화장품을 바를 때 내가 이 화장품을 바르면 이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효과들을 사실 레티놀이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티놀이 이렇게 인기가 많고 또 사람들이 많이 바르는 건데 레티놀은 처음에 화장품에서 출발을 한 게 아니에요. 화장품이 아니고 약에서 출발을 했어요. 무슨 약에서 출발했을까요? 레티놀은 여드름 약에서 출발했어요. 되게 신기하죠? 왜 갑자기 레티놀이 여드름 약에서 출발했냐? 자, 1960년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대학교 피부과에 클리그만이라는 젊은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 교수님은 그 당시에 여드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던 분이었어요. 이게 60년대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여드름이 왜 나는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을 연구를 하던 분인데 그 당시에 또 비타민이라는 주제가 또 굉장히 핫했어요. 왜냐면 그 비타민 A가 피부 건강에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는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비타민 A가 결핍이 되면 뭐 무슨 피부병이 생기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비타민 A를 피부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클리그만 교수님 연구팀이 밤낮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비타민 A 유도체들을 연구를 하다가 그 중에 좀 주목을 했던 게 레티노익 애시드라는 성분이었어요. 왜냐면 이 레티노익 애시드가 피부의 피지를 좀 줄여주고 또 피부에 좀 각질을 탈락시켜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여기에 이제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클리그만 교수님이 이거 여드름에 바르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레티노익 애시드를 가지고 여드름 환자들한테 임상시험을 하게 돼요. 실제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대박이 났어요. 이 레티노익 애시드를 바른 환자들이 여드름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클리그만 교수님이 이거 찾았다, 됐다 해서 이 레티노익 애시드를 여드름 치료제로 만들게 돼요. 상업화를 합니다. 그래서 레티노익 애시드를 트레티노인이라고 네이밍을 하고 여드름 치료 연고로 출시를 하게 돼요. 출시를 한 다음에 또 어떻게 됐을까요? 연고가 불티나게 팔려요. 왜냐면 그 이전까지는 특별한 치료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날개 돋친 듯이 연고가 팔립니다. 이 연고 이름이 레틴 A였는데 이게 지금 1970년대잖아요. 근데 이 연고가 지금까지도 미국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조금 다른 걸로 최근까지 판매가 됐었거든요. 그 연고가 뭔지 알아요? 스티바 A 크림. 레틴 A랑 성분은 같은데 이제 다른 회사에서 만든 연고가 스티바 A 크림이에요. 근데 이게 뭐 레티놀이랑 뭐가 상관 있는 거죠? 레티놀이 아직 안 나왔죠. 클리그만 교수님의 진정한 유레카의 순간은 아직 안 왔어요. 이제부터 딱 10년 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죠. 여드름이 너무 좋아지니까. 근데 환자들이 약간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여드름 연고를 바르니까 여드름이 너무 많이 좋아져요. 근데 여드름이 없어지면서 저 피부에 주름도 같이 없어져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처음에는 무슨 뭐 주름이 없어져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런가? 라고 관찰을 해봤겠죠. 그랬더니 유레카. 진짜 이 여드름 약을 꾸준히 바른 사람들이 여드름 약을 바르기 전보다 피부가 훨씬 더 젊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클리그만 교수님이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를 미친 듯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 1986년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이 논문 한번 같이 볼까요? 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논문 내용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래요. 트레티노인, 아까 레티노익 애시드였죠? 트레티노인이 광노화, 빛에 의해서 생기는 노화를 되돌리는 효과가 있다. 논문 내용이 이거였어요. 이 논문이 당시에는 굉장히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왜냐면 그냥 여드름 치료약으로 개발이 된 약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어떤
어떤 안티에이징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으로 갑자기 해성처럼 딱 등장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10년 뒤에 1995년에 미국 FDA에서 이 트레티노인을 광노화 치료제로 정식 승인을 하게 돼요. 근데 미국 FDA면 되게 중요한 기관 아니에요? 그쵸. 이게 무슨 의미냐면 노화된 피부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라는 게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여드름 약을 개발을 한 건데 이게 알고 봤더니 사실은 젊어지게 하는 마법의 약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 트레티노인에는 한 가지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뭔데요? 뭐냐면 발랐을 때 부작용이 꽤 많이 생긴다는 거. 발랐을 때 막 피부가 시뻘개지고 각질이 와다다다다 일어나고 막 찢어질 듯이 건조하고 막 이런 증상이 생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연고가 효과가 좋다는 건 너무 잘 알지만 이런 부작용이 오는 사람들은 그걸 좋다는 걸 알아도 바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막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레티놀이었어요. 이 레티놀이 우리 피부에 발랐을 때 트레티노인이랑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부작용은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레티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여러 회사들에서 레티놀 화장품들을 개발을 하게 돼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바르고 있는 레티놀 화장품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와, 이게 진짜 역사가 깊은 거네요. 그래서 저는 뭘 바르면 돼요? 얘기를 들으면 안 바르면 안 될 것 같죠? 자, 어떤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오늘은 제가 제품 3가지만 가지고 왔는데 한두 번 바른다고 바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이 제품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잘 맞는 제품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레티놀이 트레티노인에 비해서는 자극감이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뿌리가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농도가 높으면 자극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 레티놀 초급자용, 나 레티놀 한 번도 안 써봐서 내 피부에 레티놀이 어떨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혹은 피부가 좀 예민한 분들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무난한 제품으로 가지고 왔는데 테라로직의 레틴A 안티링클 3D 앰플이에요. 이 테라로직이라는 브랜드는 우리 피부를 가장 잘 아는 피부과 선생님들이 만든 브랜드고 그래서 이 제품은 레티놀 농도가 0.01%로 레티놀 화장품 중에서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해서 큰 부담 없이 바를 수 있어요. 그 판테놀, 피부 재생에 좋은 판테놀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티놀은 목에도 꼭 발라야 돼요. 우리 목에도 주름이 생기니까. 그래서 얼굴, 목에 이렇게 펴바를 때 저는 개인적으로 크림이 좀 너무 끈적하거나 하면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은 얼굴에서 목까지 그냥 편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레티놀 중급자용. 나 레티놀 좀 써봤는데 이제 좀 나는 적응됐다. 레티놀 내 피부에 좀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거. 자, 이 제품은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윙클 코렉터라는 제품이에요. 아이오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레티놀 화장품을 만들었던 브랜드예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술들을 붙여가면서 이제 레티놀 화장품을 발전시켜 왔으니까 아무래도 그 세월의 결과가 녹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쯤 되면 예민한 피부는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조심스럽게 쓴다는 게 뭐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피부가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처음에 바를 때는 얼굴에 다 바르지 말고 소량만 한번 발라보는 거예요. 소량을 바르고 그리고 매일 바르지 않고 처음에는 2, 3일에 한 번씩 바르면서 피부가 괜찮나 안 뒤집어지나 한번 눈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C나 뭐 아하바하처럼 다른 피부에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들과 같이 쓰는 건 좀 조심해야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피부 컨디션 괜찮을 때는 같이 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자극감이 있는 것과 자극감이 있는 걸 같이 쓰면 피부가 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쓰는 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레티놀을 바를 때는 아무래도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에도 되게 민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제 고급자용입니다. 이것보다 낮은 농도의 레티놀에 이미 피부가 다 적응이 된 상태고 이제 조금 더 강한 거 발라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제 농도가 0.5까지 올라가요. 이 제품은 베이스가 맨 처음 나와 있는 성분이 스쿠알란이거든요. 스쿠알란이 뭐냐면 피지를 구성하는 기름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이제 피지가 그런 것처럼 기름막을 탁 쳐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잘 유지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레티놀이 아무래도 피부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이니까 피부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스쿠알란을 베이스로 쓴 것 같아요. 근데 베이스가 기름 성분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되게 번들거린다라는 건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전에 적응이 다 됐다고 하더라도 또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면 뒤집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양 조절할 때 아니면 좀 가볍게 쓰고 싶을 때는 내가 원래 쓰는 크림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같이 바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레티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좀 피부 주름이 고민이거나 피부 노화 이런 것들이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레티놀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많은데 레티놀 말고 레티날이라는 성분도 있거든요. 그 얘기도 참 되게 많은데 다음번에 한번 또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고, 또 레티놀에 대해서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